네, 승마 운동기구입니다. 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건데요. 네, 그래서 이쪽에 선을 연결을 하고 전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꽂으니까 네, 전혀 불이 안 들어오네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뻥방제라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 뻥방제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될 것이 뻥방제에 불이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뺐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빼서 이렇게 꽂게 되면 네, 뻥방제를 통해서 이쪽 라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원 공급기 SMPS가 네, 공급을 이쪽 운동기구에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일단 이거는 좀 빼고요. 네, 그리고 차분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계측기로 들어가면서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 스위치 따로따로 다 적어 놓으셨네요. 이쪽에 보드 같은 경우도 떼실 때 다음에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입력, 네, 그리고 네, 모터 출력 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쪽 자석 스위치, 자석 스위치 하게 되면 청소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동작시키냐에 따라서 다이슨 청소기라든가 보시면 자석 스위치로 인해서 동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치 자체를, 스타트를. 네,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내주셨습니다. 연결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할 일이 이쪽에 자석 스위치, 이 같은 경우도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거를 좀 붙여서 도망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좀 붙여놓고, 네, 수리하는 중에 다 하고 나서 깜빡 잊고 이걸 못 보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 할 일이 생겼네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놓았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쪽 대전압 콘덴서라고 그러죠. 이쪽에 전압이 남아 있는지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측정해야 되면서 네, 303V. 네, 303V가 남아 있다는 경우는 전혀 방전이 안 된 거네요. 고장인 경우는 네, 자연 방전이 잘 안 되도록 회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만지면 뜨끔합니다. 뜨끔해요. 이게 네, 이럴 때 이제 이와 같은 데콘 방전기로다가 네, 방전을 시켜야죠. 먼저 전기는 뺐죠. 전기를 잘라서 방전시키는 이러한 바이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방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한번 재볼까요? 왜냐하면 일시에 방전이 팍 됐다가 4V, 4.2V가 현재 남아있네요. 네,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저 릴레이 전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 전압만큼 방전율이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선, 네, 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따로 해서 이렇게 방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충격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쇼트를 시켜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네, 이제 손으로 만져도 네, 좀 불안감이 없습니다. 다 방전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 출력 측, 즉 컨트롤러 쪽 보내주는 쪽에 거기에서 다시 또 이쪽 모터를 기동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 모터 출력은 나중이죠. 왜냐하면 셀렉트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네, 계기판에 먼저 불이 들어온다는 경우는 나머지 쪽에는 정상적으로 다 환원이 될 것이다. 물론 끝까지 전부 다 추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출력 쪽부터 훑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보내주는 공급자 측에서부터 밀고 나갈 것인지 네,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저는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네, 친절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입력 또 모터 출력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입력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전원을 인가를 하니까 뻥방지에서 네,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 잠깐 보셨지 않습니까? 회로를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고객님 말씀 듣고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GDS 이런 식으로 쭉 하나도 안 돼서 메모를 해가면서 좀 살펴봤는데 원만하게 알고 있는 만큼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게 입력이 아니라 모터로 나오는 출력선이었고요. 여기가 제가 지금 선을 따로 이렇게 납땜해서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가 출력이 아니라 입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여기서 EMIP를 좀 따라 고치고 보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고객님 꼼꼼한 성격에 그 말을 딱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입력했던 것이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넣어봐야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전원을 넣어보면 네, 불은 들어왔지만 아까와 달리 이게 희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은 굉장히 밝았던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다시 확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카메라를 살짝 좀 고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포커스를 조금 당겨서 놓고 네, 이런 상태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보시면 제가 스코프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찍을 때 1차단이죠. 1차단에서 대전압 콘덴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배열을 현재 설정을 맞춰야죠. 고압으로 맞추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셀렉트를 맞추고 고압이 이쪽이니까 그대로 들어서 오른쪽 한번 찍어 봅니다. 네, 전압이 많이 출렁거리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다시 찍어 봅니다. 발진 파형이죠. 네, 발진 파형을 찍어 볼 텐데 이쪽에 좌압으로 다시 좀 내려놓고 파형을 찍었습니다. 네, 1차단 출력되는 건 이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스코프상에서. 그러면 이쪽에 다시 그라운드를 빼서 이번에는 2차단 그라운드로 설정을 좀 바꿔놓고 2차단을 찍어보도록 하죠. 자, 2차단에서 찍어보니까 일단 2차단에서 찍어볼 차례가 이쪽에 하얀 선이 출력으로 나가는 선이니까 나가는 쪽에 이쪽에 오는 선인데요. 여기에서 네,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2차단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을 다시 바꿔볼까요? 1X로 놓고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5V로 세팅을 하고 찍었습니다. 여기 있는 전압이 대략 한 2V나 3V 그런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IC가 동작을 못하죠. 이쪽에 계기판에 들어가는 전압 또한 네, 그래도 지하 5V 정도는 들어가야 TTL 전압에서 동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2, 3V는 약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쪽에는 고장이 이제 출력 측에서 안 되는 그런 고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출력 측을 잡아내면 고장은 수리는 완료되는 것이겠죠. 네. 여기서 파형이 나오는데 저 파형의 속도가 현재 6.27kHz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 속도가 보이죠. 네, 6.28kHz가 보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은 나오는데 헬스랑 높이가 조금 낮게 나오죠. 높이를 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쉽게 아날로그처럼 볼륨처럼 돌려서 하게 되면 올릴 텐데 네, 그런 방식이 아니죠. 전자적입니다. 네, 전자적으로 다시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네, 스코프의 매력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단에서는 이런 펄스 파형이 나오면서 이런 펄스 파형이 다이오드를 건너서 직류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는 높이가 아까 낮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높이는 5V 정도 나와야 되는데 5V가 안 나왔다. 그리고 높이가 떨어졌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좌측에 보시면 현재 주파수 대역이 접촉의 중계에서는 주파수 대역이 5.81kHz, 우측 하단에 보시면 5.81kHz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이오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건너뛰어서 위에 있는 부분들 찾아보시면 5.81kHz의 전압은 마이너스 6V 건너뛰어서 다이오드 똑같이 찍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다이오드가 지금 현재 이쪽에 노이즈 같은 펄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출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 다이오드가 불량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리를 해서 이 다이오드를 양부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프상에서 나타나는 게 현재 점점점점점 생기면서 높낮이가 휘선이라 그러죠. 그게 출렁출렁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측에서 받는 부하에서도 느끼는 게 양을 줬다 뺐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줬다 뺐다 하듯이 쟤들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제가 측정했을 때는 이 다이오드가 불량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게 스코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 파형에 들어가서 다이오드는 일방향성, 중류값만 딱 검출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스코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현재 오른쪽의 파형이 5.81kHz, 5.81kHz가 건너뛰어서도 5.81kHz 그대로 건너뛴다는 경우는 파형이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다. 이 아날로그에서 무선이라든지 또는 오디오 쪽이라든지 할 때 이런 파형 검출에서 넘어간다든가 할 때는 회로에 따라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회로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스코프로 검출해낸다. 이런 과정을 잠깐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이쪽 계기판에 이상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계기판에다 직접 전원을 넣어보면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원만 와준다 그러면은 수리는 다 끝날 텐데요. 수리를 마쳤습니다. 여하튼 다이오드 때문에 보통 이제 그랬었는데요. 자, 전기를 꽂아서 동작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부팅이 잘 되죠. 오르락내리락. 승강기. 승강기가 아니라 승마 운동기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실로스코프의 매력 다시 한 번 더 확인 들어갑니다. 켜게 되면 한 2초 정도 있으면 바로 부팅이 되고요. 대권 전압이라는 자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이쪽에 DC에 맞춰 놓고 스위치를 켜면 이 상태에서 대권이 보통 300V 전후로 나오는데요. 저쪽 건덴서 그라운드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드레인 자리 이렇게 찍게 되면 이 전압이 안 찍어졌나요? 다시 잘 찍고 279V 좀 낮게 뜨네요. 280V.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코프로다가 파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를 280V 해당되는 고압을 그대로 찍으려고 하면 세팅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먼저 스코프에
현재 껐다 키니까 5V로 되어 있고 1X로 되어 있네요. 네, 그와 같은 경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누르게 되면 맨 좌측 상단에 1X가 10X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렌즈가 5V가 50V로 상상됐고요. 단위가 동그라미 더 붙었죠. 네, 이거를 이쪽에 다시 노브라 그러지 않습니까? 렌즈 돌리듯이 탁상용 같은 경우는 여기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현재 100V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가깝게 봐보시면 조명을 다시 세팅을 하고 그런 상태에 보시면 이렇게 10X에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더 10X 쪽으로 놓고 이렇게 프로브의 10X 쪽으로 위치를 옮겨 놓고 그리고 여기를 찍게 되는데요. 자, 찍었을 때 전압과 파형이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드레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RC 드레인 자리. 다시 찍겠습니다. 이게 조금 자세가 찍었습니다. 네, 안정되게 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파형이 이렇게 해서 안정되게 잘 나오네요. 자, 이거를 이번에는 자, 이렇게 네, 이번에는 여기에서 타임 베이스 현재 20 마이크로세컨을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우측 버튼 눌러볼까요? 우측 버튼에서 10 마이크로세컨. 한 칸당 2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다시 20 마이크로세컨 반절이니까 하프. 그래서 그럼 이 상태에서 5 마이크로세컨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한 칸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스코프 현재는 타임 베이스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몇 헬스가 뜨게 되냐면 현재 15.6kHz가 뜹니다. 드레인 자리에 15.6kHz.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 15.6kHz.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네, 파형은 나와지는데 여기에 있는 kHz 발진 주파수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타임 베이스 그러니까 그 측정 범위가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렌즈를 맞췄을 때 그런 상태에서 여기 값들이 정확히 표시된다 라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현재 학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렌즈는 타임 베이스라 해서 사이클 헬스 주파수 주기가 현재 5 마이크로세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더 조정을 해보죠. 10 마이크로세컨. 거기도 같은 범주 내에 들어가서 15.6kHz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쪽에 IC가 발진 주파수가 15.6kHz를 발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20 마이크로세컨까지도 잘 보여지고 있네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50 마이크로세컨. 그리고 나서 100 마이크로세컨으로 하니까 100 마이크로세컨으로 하니까 이제 그 범주 내에서 이쪽에 감지해서 표현하기가 계산식에서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오른쪽 하단에 주파수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15.6kHz 20kHz 보기가 참 좋네요. 아무래도 한 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러면 10 마이크로세컨이나 5 마이크로세컨가 아마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측정하는 범위가 이쪽에서는 고압이죠. 고압도 이렇게 편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주파수가 그대로 넘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파형, 오른쪽에 있는 저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접지 그라운드를 바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접지 그라운드를 동시에 2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검정색 아그크립은 2차단 접지로, 그 다음에 이쪽 빨간색은 좀 위험하다 신호로 해서 원래 접지는 청색이나 적색 이런 걸로 많이 하게 되는데
청색이나 흑색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저는 나름대로는 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색을 좀 있었으면 청색을 한다는데, 빨간색이 좀 위험하게 보이니까 좀 빨간색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의미부여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설명을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무식한 나머지게 속으로 욕하실까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세팅을 안 바꾸고요. 이쪽에 5마이크로세크에 현재 100V 10X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차단을 찍어봅니다. 아까 찍었던 자리 여기죠. 네, 펄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전혀 미동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럼 설정을 다시 바꿔야죠. 이거를 좀 내려봤어요. 1X로. 1X로 내려보니까 좀 나타나죠. 네, 여기서 다시 이제 조금 더 크게 확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노브 렌즈를 10X에서 1X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1X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상하키를 돌려서 전압이 10V로 됐는 경우를 5V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확대가 좀 잘 됐죠. 한 칸당 5V라는 겁니다. 좀 더 한 번 더 눌러서 보게 되면 2V인데요. 네, 2V니까 조금 더 크게 확대돼 시원스럽게 보이는데 굉장히 산만하네요. 네, 그런 산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주파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타임베이스 2차단 지금 찍은 상태에서 타임베이스를 하니까 이 킬로헬스 아까 그 자체 킬로헬스 보여주는 것 자체를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실 때 현재는 20마이크로세크 그 상태에서 보니까 4칸 나왔죠. 그러면 10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2칸 나오겠네요. 이렇게 네, 2칸 지금 산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5마이크로세크로 한번 더 바꿔봤습니다. 네, 좀 더 정확히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좀 산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그래서 다시 2차 측에서는 네, 전압과 타임베이스를 설정해 보니까 2V에 20마이크로세크로 하니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형. 그러니까 1차단 네, 고압 찍을 때, 2차단 저압 찍을 때 막 두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뻑 터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그거 그렇게 크게 염려할 내용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첨언적으로 하나 더 수리 개념인데 스코프 매력을 가지고 수리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려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막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막 조작을 하면 어떻게 또 맞출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찍어놓고 오토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토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오토를 눌렀습니다. 현재 바로 체크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15kHz 네, 주파수 정확히 좀 잘 나타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0V 1X로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20마이크로세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칸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오토로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조작하게 되면 또 내용이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토가 아니고 막 조작하시다가 그래도 설정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든가 잘 모른다든가 그런 상태에서는요 껐다 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토 같은 경우도 이거 물려있는 상태하고 안 물려있는 상태하고 또 틀리거든요. 접지 그라운드 이거 오토 같은 경우는 아까 찍었을 때 그러는데 자, 물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토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찍었죠. 오토 눌렀어요. 뭐인가 찾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줄이 반듯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좀 맞추려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럴 겁니다. 네, 이런 때는 이거 다 빼시고 이렇게 빼시고 다시 한번 이거 안 물린 상태에서 오토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껐다 킨 것처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별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정이나 그러면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네, 스위치 네, 껐다가 켜게 되면 켜있는 시간도 금방 켜지기 때문에 네, 껐다 켰다 할 때도 별로 애로사항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스트레스 같은 짜증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이와 같은 파형을 검출하는 데 있어서는 참 스코프가 참 좋더라 라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서 네, 승마 운동기구의 이쪽 출력값을 표시하는 계기판 네, 고장처럼 전혀 조작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파형을 봐가면서 네, 수리를 하다 보니까 네, 편안하게 잘 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승마 운동기구 네,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